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선모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엔지캠 생명과학이고요. 코드 번호는 183490입니다. 현재 12월 4일 금요일 12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영상을 이제 하나 올려드렸는데 진짜 엔지캠 생명과학이 유난히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영상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차트 리뷰 제발 그만하시라, 다른 종목 차트 계속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손절하는데 멈춤을 주네요. 손절을 하실 예정이신가봐요. 네, 그 다음에 안 해주셔도 된다, 주담도 재수없고 잘 나가는 셀트리온 제넥신 종근당 봐요. 셀트리온이랑 제넥신은 다른 분들이 하고 계셔서 제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분 아니면 또 해주실 분도 없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래도 매일 보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도 감사드린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매수할까요? 이게 11월 4일 금요일인데 11월 4일이 무슨 일이 있었나요? 11월 4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튼 근데 엔지킨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리뷰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때였죠, 정확하게. 9월 14일인가? 9월 11일인가 아마 그때 리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분석을 진행했던 내용이 이 수평 매물대에 기반을 두고 그때 당시에 상당히 그 캔들 패턴, 그러니까 이때로 돌아가게 되면은 예전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때 캔들 패턴이 상당히 저는 잘 나왔다라고 판단했거든요. 이런 망치형 캔들, 상승 장악형 캔들, 또다시 한 번 더 상승 장악형, 그래도 지지를 잘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매수 관점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벽하게 여기 이때 틀려버렸죠. 이 매물대를 깨는 흐름,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되돌림까지 주고, 이때 이제 저라면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받다라고 하면은 여기선 손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이때였죠. 아마 95,000원짜리였나? 95,000원짜리였을 거예요, 아마. 9만원에서 95,000원짜리에서는 매수를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후에 좀 잘 올라갔어요. 그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봤죠. 그리고 나서 이날 이 음봉이 발생하기 전에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도한다 라고 하면서,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댓글로 많은 분들이 더 사도 되냐, 약간 이런, 이때 이제 물타기 해도 되냐, 딱 그때 느꼈죠. 여기가 고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구나, 단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때 한번 매수를 봤었는데, 이 직전 저가에 손절을 걸고 한 번 정도 매수를 볼 수 있다. 근데 뭐 걸었다라고 해도 손절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매수를 그 이후에는 잘 안 보다가 그 다음에 좀 흐름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거예요. 뭐 이런 트렌드 정도도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또 눌렸을 때 이 구간에서도 상당히 좋다. 캔들 패턴도 괜찮고 똑같은 얘기 이때 이런 또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매수 관점,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또 이 매물대를 기반을 해서 여기서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올랐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좀 보다가 61선 저항을 받고 있더라고요. 61선 저항 정도 받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는 박스권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박스권이어도 61선 저항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추세 반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분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예전에도 이제 저도 워낙 예전에 그 댓글로 제발 차트 분석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투표를 진행을 했었죠. 투표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좋아요를 눌러주고, 만약에 내가 이 방송을 보기 싫다라고 하면 싫어요 눌러달라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언젠가. 근데 투표에서 제가 그때 좋아요가 한 두세 배 많았죠, 그때. 두세 배 정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세 반전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종토방에만 가도 그 분위기 자체가
뭐라 해야 될까요? 손절하고 떠납니다. 이런 댓글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약간 너희가 손절을 한다? 아니 뭐 너희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데 아무튼 아 손절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청개구리 같은 성격이에요. 약간 청개구리? 예, 청개구리인데 물론 그 마음이 아프죠. 예, 결국에는 뭔가 그분들의 돈을 결국엔 손절한다는 거는 잃고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을 복구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할 수도 있고, 뭐 각자 생각이 이 종목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아,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손절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추세가 만약에 60일선을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안착을 한다. 더 이상 안 빠지고 그러면은 추세가 반전이 이 하락 추세가 아니라 이제는 상승 추세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욕을 계속 하실 수도 있어요. 제 차트 분석이 뭐 안 맞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완벽했죠. 저는 나름대로 매수 매도 여기서 틀렸고 여기서 한 번 틀렸고 여기서는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말했는데 올라갔죠. 여기서 또 말했는데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근데 뭐 한 두 번 틀리고 한 네 번 다섯 번 맞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도 여기서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올라갈 때는 매도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뭐 그게 틀리다. 이게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시장에 그 유튜브만 찾아봐도 대표적으로 존니님이 이제 투자자의 대표적인 아니면 뭐 김정환님도 상당히 그런 가치 투자의 정석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뭐 그런데 저는 이분들 거 영상을 한 번 거의 몇 번 보긴 했는데 안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완벽하게 트레이더의 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원개미님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왜냐면은 뭐 그러니까 트레이더라는 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게 말하면은 뭐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트레이더라는 거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 추세에 따라서 그 변화하는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그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만약에 성격은 저는 이기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성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름 남도 많이 배려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남들 도와주려고 하고 약간 그런 성격이지만 이 시장에서는 양아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또 누가 양아치인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시장을 대할 때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야 제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잖아요. 돈이 걸려있는 부분이긴 한데 내가 돈을 잃게 되면 죽는 거고 내가 돈을 벌어가야 사는 건데 이 게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일단 뭐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그런 현재 코로나 임상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고요. 국내랑 이제 미국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제가 뭐 엔지캠 생명과학에서 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내부자에 있는 정보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항상 욕을 하면서도 항상 보시는 것 같아요. 항상 욕을 하시면서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싫어요 한 번씩 달아주시고 약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또 어떤 만약에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또 리뷰하고 그때 신주권 이슈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좋게 본다고 오히려. 그건 그러니까 12발행 12발행은 보통 시장에서는 이거를 악재로 보죠. 보통은. 근데 경우에 따라서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호재가 되기도 하고 그 발행 가격이라든지 그런 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이유 때문에 발행을 하느냐
그게 또 어떻게 투자가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악재냐 호재냐 이제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재로 봤습니다. 예, 호재로 봤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1년 뒤에 과연 여기 있을까? 예, 1년 뒤에는 어디 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봉도 다시 한 번 더 살려놓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주봉도 다시 한 번 더 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저는 최근에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예. 여러분들 그 투자자가 손절을 하고 떠나는 시기는 개인적으로는 매집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지쳐서 물론 그걸 지쳐서 이제 손절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분의 기준대로 하시면 돼요. 예, 기준대로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떠나는 시기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보세요. 예, 여기 이때보다 더 횡보가 길었어요. 예, 41,000원에서 74,000원짜리 74,000원에서 이 엄청난 횡보 구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19년 8월 달부터 20년 3월 달까지 몇 개월이 박스권이었잖아요. 네, 몇 개월이 박스권이었고,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사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사는데, 여기 또 이때 다 털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올려버리고 그때서야 진짜 가버리는 약간 이런 흐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저는 뭐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시기일수록 또 기대치 수익을 키울 수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남들이 이제 이 엔지캠 생명과학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이 손절하고 떠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좀 이기적일 수도 있는 멘트인데, 조금은 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빨리 팔아야 빨리 팔아야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그게 뭐 세력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기관이 되었든 외국인이 되었든 그 물량을 받아먹고 또 올리는 세력이 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상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목을 해보자. 예. 만약에라도 61선 돌파가 나온다 조만간,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쌍바닥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죠. 예, 쌍바닥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실질적으로 박스권도 박스권이지만,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또 해석하는 방향이 또 달라져요. 예. 네, 박스권보다는 그다음부터는 아마 쌍바닥 관점으로 보지 않을까. 근데 61선 정도가 돌파 이후에, 눌림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지치신 분들은 지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 좋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트렌드 정도는 이 정도 트렌드를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트렌드를 돌파는 나왔죠. 어느 정도 돌파는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 이 정도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데, 돌파는 나오고 여기서 이제 보통 추세라는 게 그래요. 예, 보통 추세라는 게 제가 이제 교육 채널에다가도 올릴 건데, 보통 이렇게 추세가 하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고 다시 박스권 돌파하고 눌렸다가, 뭐 눌림이 이 상단을 테스트를 하든 아니면 이전 직전에 저점을 테스트하든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가장 어렵죠. 예, 이 시간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 시간은 그래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그래도 반등해주면은 빠져나오든가 아니면은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횡보 구간은 상당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손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예, 이 구간에서 손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해요. 힘드니까 그래요. 예.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다른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다른 뭐 녹십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가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똑같은 치료제인데, 약간 이런 심리가 발동이 되는 구간들이죠. 예, 뭐 여러분들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격대가. 근데 또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또 비싸서 사기도 어렵습니다. 예. 만약에라도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 평단가가 뭐 이 정도인데, 내가 여기서 팔았어요. 내가 이런 데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또 올렸을 때는 자신의 이거 본전 평단가를 주지도 않아요. 잘. 예.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또 비싸지면 사기도 어렵잖아요. 예. 아무튼 상당히 많은 심리들이 많이 발동이 되죠. 주식이 괜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주식이 괜히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은 심리들이
이 안에서도 뭐 차트만 있긴 하겠지만 이 심리를 활용해서 세력들은 매집을 하고 또 주체는 또 매집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또 그런 심리를 활용해서 또 팔아버리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가치 투자가 좋죠. 가치 투자나 아니면 투자자의 마인드는 상당히 배울 점이 많아요. 저도 가치 투자하는 종목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가치 투자가. 근데 상당히 이 주식 시장에서 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투자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기준대로만 보는 편인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어쨌든 61선이 돌파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지지받는지 네,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주말 푹 쉬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 11월 2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0분부터 레클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이 이제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2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